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모델링은 다 된 상태인데 이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원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원통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여기랑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형상의 경우는 직경이 얘랑 똑같지만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또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오에서 보면 원래 있던 기능 중에서 그 N사이드 서피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메뉴가 사라졌죠. 그래서 뭐 히든 컴퓨터 프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억지로 불러낼 수는 있지만 면이 많아지면 이게 사실은 패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점통과 커브를 뭐 만들겠는데 여기를 탄젠트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반복해서 커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 아크를 그린 이 서피스들이 사실은 탑 면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커브를 만들 때 이걸 그냥 지금을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이게 평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정한 서피스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서피스는 탑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2차원적인 그런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탑이라고 지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탑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가 좀 꺼져 있는데 레이어를 좀 켜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만들 건데 포인트는 저는 그 0.333 그러니까 33.3%의 위치에 만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3% 여기는 0.66에 하겠고 여기도 0.33 그다음에 0.66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영역 자체가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를 만든 건데 여기에 새로운 또 커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커브인데 여기 점 자체는 이 면에 탄젠트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끝점도 이 면에 이제 탄젠트 할 것이고요. 자, 근데 끝쪽근에 가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서피스의 기본적으로 탄젠트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보시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 커브가 직각이대로 설정을 해라. 그리고 그 항목은 끝점이니 그 얘기겠죠. 이 엣지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항목은 여기야 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러한 커브가 이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는 커브가 만들 건데 이게 여기 이 면에 탄젠트 할 것이고 여기는 이 면에 탄젠트 할 겁니다. 근데 끝쪽근에 가서 여기서도 이 엣지에 수직이 될 것이고 여기도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탄젠트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끝쪽근에 가서 끝은 여기 엣지에 수직이 되게 하고 네, 요렇게 지금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부분적인 면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점을 여기로 바꾸고 끝점을 여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경계면을 만들겠는데 요거랑 요거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 엣지를 선택했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여기 끝점을 트림을 시켜서 여기에 기준 점까지 했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탄젠트 해야 되겠죠. 이면에 탄젠트 자동으로 되었나? 자동 된 것 같고요. 여기도 탄젠트 했습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여기 선택해서 끝점이 트림이 위치가 여기 되게 하고, 여기도 트림 위치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탄젠트 할 것이고 여기도 탄젠트 할 것이고 여기는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엣지 잡아주고 트림 위치를 여기 기준면 탄젠트 할 것이고요. 여기도 탄젠트 할 것이고 여기는 노멀로 할 것이고, 이렇게 작업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여기를 바운드리를 하면 좀 상당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인 커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생성할 건데 이번에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컨디션에 가서 여기가 탄젠트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엣지에 좀 탄젠트 하게 하겠습니다. 요 엣지에, 그 다음에 여기도 탄젠트 할 건데 요 엣지에 탄젠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는 허공상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커브 자체를 좀 투영을 시켜 버리겠는데 요 면에다가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투영이 되었고요. 자, 투영이 되었으면 얘는 숨겨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트림을 할 건데 지금 프로젝트 된 요 놈을 가지고 투영을 할 거고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자, 얘 숨겨버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바운드리 서피스를 다시 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하겠고, 두 번째는 여기인데 여기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탄젠트하게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탄젠트를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만 탄젠트를 하고 여기는 자유 상태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커브를 좀 다 숨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면을 우리가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면을 합칠 건데 머지를 시킬 건데 이거를 머지를 시키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셨나요? 지금 여기는 약간 패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똑같은 작업을 이걸 보고 좀 특이해서 이걸 지금 크리오 12에서도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보면 12입니다. 메뉴가 조금 다르죠. 여기. 근데 여기는 머지를 시켜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 13은 이게 사라져 버리고요.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를 가지고 크리오 12에 추가되었던 편집에 보면 서피스 근사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운드리 서피스의 품질이 12에서 13으로 가면서도 또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좀 캡처를 좀 해놓았는데 요게 지금 보면 크리오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크리오 10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했는데도 약간의 어떤 그 곡률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좀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오 버전업이 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쓰는 그 경계 블렌더, 바운드리 서피스의 품질이 더 좋아졌고, 특히나 크리오 12에서 여기 보면 서피스 근사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뭐 오래전부터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신세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근사화. 더 이상 이제 패치의 어떤 패치에서 패치 고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